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정건입니다. 12번째 강좌고요. 이번 수업을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을 뵙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주가 더 연기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지 못한 이유를 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명청대의 사회 경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명청대의 문화 파트보다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중요도를 놓고 보자면은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명청대의 문화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은 선지들로 중요한 개념들이 여전히 꾸준하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배울 부분도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해 둘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청대의 사회 부분을 배우게 될 텐데 신사층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층이라는 사람들은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 학교와 과거제가 결합하면서 형성된 계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을 건국한 주원장이 원의 풍습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유교 국가로 나라를 싹 세탁을 하고자 학교 제도를 좀 더 확실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과거제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인재들로 등용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와 과거제가 결합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사층이라는 지배계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입시 경쟁을 거치며 학위를 얻어 관직에 나갈 자격을 갖게 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위 소지자가 점점 많아지자 졸업생은 많아지지만 과거 시험을 봤을 때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 속에서 대다수가 관직 진출은 포기하고 지역사회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이 사람들이 지방행정을 맡게 되는 것, 국가를 도와서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갑제가 붕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이갑제의 가장 핵심 그룹이었던 이장호 그리고 갑수호 그룹들이 점점 조세징수, 치안유지, 수리시설 정비 등을 담당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몰락해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이 이갑제를 대신해서 지방행정을 맡아야 될 임무를 신사층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역할을 봤을 때 세금 징수, 치안 유지, 빈민구제, 공공사업 참여 이런 부분들은 이갑제의 역할, 이갑제가 담당했던 업무들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역할 속에서 요역, 면제, 그러니까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우리가 역을 진다는 것, 그리고 가벼운 체벌 같은 것은 면제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어요. 대토지를 소유하거나 고리대, 그러니까 사채업에 종사하게 되는 거죠. 점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명을 이어서 중원을 지배하게 되는 청조는 이들 신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한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에 신사층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거 포인트고요. 이 사람들의
등장 성격 변화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냐, 그리고 역할, 문제점이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청대의 경제, 먼저 농업의 발전을 살펴보면은 쌀 생산이 증가합니다. 수리시설 개발, 농지 개간으로 식량 생산이 증가하고요. 외래작물이 전래돼요. 아메리카에서 옥수수, 감자, 고구마,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구황작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점점 농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대외무역이 증가하면서 유럽과 점점 교역을 하는 횟수라든지 빈도가 증가하면서 유럽과 연결되어 있던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농작물들이 중국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상품 작물의 재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국사를 배울 때 조선 후기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 작물 뭐가 있었죠? 기억나나요? 쌀이라고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쌀, 담배 같은 거. 여기에서는 차, 담배, 사탕수수 같은 것들이 재배가 되어 상품 작물로 널리 인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공업의 발전을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지역적 특색.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창지대, 농업지대라고 일컬어졌던 창장강, 양자강, 하류지방이 명청대에 들어와 면직업과 견직업, 비단이죠. 견직업, 비단 등 수공업지대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창장강 중상류 지방이 새로운 곡창지대, 바로 곡물지대로 개발이 된다는 거. 지도를 살펴볼게요. 창장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창장강 하류, 그러니까 지금의 소주, 항주, 그리고 상해 지역이 비단, 면직물 같은 상공업이 또 공업, 수공업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상공업 도시로 부각이 되고요. 이어서 이제 이쪽 중상류 지역이 중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 그리고 상공업의 발전 속에서 대상인이 출현하게 됩니다.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 인물들, 수로와 육로를 통해 각종 물자를 운반해주면서 큰 이익을 가진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상인으로 산시상인, 그리고 휘주상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상인들의 명칭들은 전부 다 지역명이고요. 살펴보면은 여기 시안 지방에 있는 섬서성, 이 시안 지역이 이제 산시상인들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고요. 그리고 휘주 지역은 여기 징더전 보이시죠? 여기 호수가 하나 보이고, 여기 지역을 휘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들이 휘주 상인입니다. 이들은 각지의 회관, 공소를 세워 이익을 도모하였고요. 회관은 동향 조직, 그리고 공소, 또 이 사람들이 상인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농업과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인들이 등장하였다는 거. 그리고 살펴보면은